김현수 장관님을 비롯한 국감에 출석하신 기관의 대표님들 또 관계되신 분들 장시간 감사 준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농림부 종합감사 이전까지 줄곧 해수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기의 한국 식량 자급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그런 화두를 던지면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기관별 의견을 수렴해 왔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제 자신으로서는 한없이 착잡한 심정이고, 더불어서 식량 자급 문제의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또 그런 계획들이 진행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수반되는 한국 농업의 고질적인 문제의 해결의 길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현장의 농민들은, 어민들은 과연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농업이나 어업이 지속 가능성이 어디까지고 담보를 해도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예. 농림부 자체적으로 그 모니터링도 하고 평가도 하지요. 농정 방향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결과물들이 나온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외부적으로 아직 공표한 건 없습니다. 그럼 저에게 하나 주실 수 있나요? 저희들이 그 평가한 것을 말입니까? 네. 저희들 나름 생산해낸 문건이나 평가한 결과물.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 그걸 그 페이퍼로 한번 주실 수 있나요? 예. 그러면 그 답례로 저도 현장에 1000여 명이 넘는 농민들이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주신 말씀을 제가 자료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만 제가 발췌를 해서 장관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전문기관인 티브리지라는 데에서 했습니다. 1021명을 상대로 했고요. 12일부터 18일 사이에 했습니다. 농식품부 농업발전 노력에 대한 낮은 평가가 나왔어요. 자료화면 1번 줘보세요. 요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자료가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료화면 2번째 줘보세요. 농업 정책 전반에 대한 농업인들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문화체육 분야, 보건의료 분야, 대중교통 분야가 높은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화면 줘보세요. 기본소득, 최저생산비 보장이 농업정책의 중점 사항이라고 입을 모았고 또 58%, 42.5% 높은 그런 그 지지의 숫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제가 드린 몇 가지 말씀에 대해서 저는 농식품부가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정책들도 평가를 하지만 적어도 이 시점에 와서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식량 작업이라는 그런 화두를 명제로 삼고 이를 실천 가능하게 하려면은 방향을 좀 설정하는 데 있어서 수정도 필요하다. 진행하는 궤도도 좀 바꿀 필요도 있다. 적어도 100년 농업을 준비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짧게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예, 식량 안보, 식량 작업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드렸는데 마치 이제 내가 드린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뉘앙스인데 좀 더 이렇게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본질의 때도 일전에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식량 자급 농식품부 그 대책에 있어서 자료화면 4번 줘보세요. 식량 작업 목표를 세울 때 재배 면적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료화면 5번째 줘보세요. 식량 작업 재고 대책에도 경지 확보 방안이 없어요.
콩우 생산 증대 기여하고 있는 논타작물 재배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 전부 삭감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고, 자료화면 6번째 줘보실래요? 농식품부는 2018년에 2022년 식량 작업 목표를 55.4%, 생산 목표는 521만 톤을 설정했고, 2019년 기준 1헥타르당 4.9톤의 식량 작물이 생산되었어요. 따라서 이 결과를 보면 2022년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06만 헥타르 경작지가 필요한데 2019년 식량 작물 경지 면적이 약 90만 헥타르이기 때문에 2022년까지는 추가로 16만 헥타르 경지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렇듯 식량 작업 대책에 있어서 그 식량의 기지는 땅이고 농지인데 뭔가 좀 이렇게 엇박자이지 않냐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예, 뭐 저희들 그 22년 생산 목표가 좀 지금 상황하고 안 맞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장관님, 그 보험 관련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선배 의원님들께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고 또 대안도 주셨고 또 오늘 또 장관께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좀 기대는 됩니다. 그러나 너무 처참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료화면 7번 줘보세요. 농작업 제외율이 산업 전체 평균보다 10배 이상 높다는 겁니다. 이 농민들이 알면 참 까무라칠 일입니다. 자료화면 8번 줘보세요. 농업재해로 다쳐서 알아 누웠다가 가입 기간 1년이 지나서 사망하면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유족급여금 보상은 지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옮기기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1년 안에 사망해야 지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거꾸로 보면. 그렇죠, 장관님? 예. 좀 이런 거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9월 1일부터는 특약을 해서 30일 이내 보험기간이 만료하더라도 30일 이내 사망사고가 나면 포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타산업보험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는 것이 이미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시간상 다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모른 바는 아니고 더욱더 이렇게 농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보장 제도가 시급하다는 것은 뭐 이렇게 장관께서도 인식을 하셨으니까 사회보험하는 그런 예, 살펴보겠습니다. 유통공사 사장님, 그 직배 배추 팩스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촉구를 했는데 기사가 낸 개선안에 AT 비축 농산물 전자 입찰 시스템을 활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사장님. 예, 제방보다 낮은 펌프장 개선을 촉구를 했어요, 제가. 예. 그런데 288개소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 확보를 조기에 확보해서 빠른 기간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 안 되면 그대로 또 침수시킬 거예요?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안 하면 예산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무책임하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요. 반드시 예산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드시 해야 되는데 반드시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못하는 거지. 그럼 그대로 침수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예. 농촌진흥청장님. 예. 본의원이 그 농약 가격 표시제 위반 단속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단속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때 제가 약해 시험 점검을 하지 않았던 것을
알고 그렇게 답변했었습니다. 그럼 잘못 말했나요? 9월달에 한번 한 걸로 알고 했죠. 예, 근데 단속시킬 적이 없는 것은 허술했다고 말이죠. 예, 근데 해놓고 안 했다고 하면 이징입니다. 아, 예, 제가 그 변경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산림청장님, 예, 밀배맥틴 적용 시험 보고를 농림부에 했냐고 제가 여쭸을 때 했다고 했어요? 안 했다고 했어요? 그때 아마 의원님 말씀을 아니, 했다고 그랬어요?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잘못 알아듣고 감사 결과는 보고를 했고 10월 8일 날 2차 협의회는 보고를 아니, 안 말이 했는데 길어지면 제 시간이 없어요. 했다고 했어요? 안 했다고 했어요? 그때 안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잘못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했다고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했죠? 예, 그럼 그것도 사실이면 이징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10월 8일 날 저는 2차 그 회의 아니까 했는데 안 했다고 했으니까 이징이다고요. 알겠습니다. 그 정정하는 거죠? 예, 예. 아, 우리 장관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H5형 AI는 항원이 검출됐다는데 이거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적극 대처를 해서 좀 차단하는데 좀 심혈을 좀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추진하고 하는데 별 뭐 문제 없겠죠? 잘 하시겠죠? 예, H5형이 발견이 됐는데 본광천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분변에서 이게 이제 그 H5N6로 가느냐 N8로 가느냐 이 두 개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때쯤 나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셔서 방역도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차단도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코로나19 이후에 가뜩이나 우리 농어촌에 계신 분들은 2중 3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이분들을 고통을 덜어주는 의미에서라도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철저하게 비상을 걸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료화면 12번 줘보세요. 우리 장관님 콩하고 밀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콩 수매 비축하고 계획 물량 대비 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차이가 나서 심지어 2018년도에는 1%일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수매 가격 대비 도매 가격이 차이가 나서 그렇지 않냐. 자료화면 12번 줘보세요. 12번 갔죠. 아마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장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예, 저희들 농콩은 전량 수매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2018년 4,200원이면 그렇게 수매 가격으로는 저희들은 많이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중 가격이 2017년부터 쭉 올라서 지금 수매가 좀 덜 된 거고 농가로서는 뭐 시장 가격이 높으면 시장에 팔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국산 콩의 저변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한 현상인데 수매 비축 대비 계획 물량이 1%란 것은 납득이 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수매가를 시가와 연동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밀 소비 확대에 대해서 장관님이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말씀하셨고 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밀은 아시다시피 동계 작물이지 않습니까? 예. 요걸 좀 이렇게 늘리면 마늘 양파 재배 면적을 조정하는 효과도 있다. 또 연작 피해를 줄이는 또 효과도 있다라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그걸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서 현재 좀 적응이 될 수 있도록 농림부 차원에서 계도를 하고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예, 저희들이 전문단지로 지정을 하는 데는 100% 수매를 보장합니다. 그리고 기술이나 뭐 종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히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 농가들의 지원 사항에 따라서 그 면적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